GA4는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바스크립트 코드라는 게 있어요. 이 코드가 홈페이지에다가 페이지 코드에 삽입이 돼요. 그래서 보통 HTML이라고 부르는 코드 내에 헤드 부분에 심게 돼요. 이런 소스 코드를. 그래서 GA4를 설치를 하려면 소스 코드 편집이 가능한 홈페이지여야 돼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가 안 돼. 스마트 스토어는 HTML 편집 기능이 없어요. 추후에는 제공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어서 설치가 불가능하고, 나는 된다, 나는 스마트 스토어에 구글 애널리틱스 설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는 그냥 스마트 스토어에는 데이터 다 긁어 와가지고 업로드 시켜서 이렇게 노출시킨 것 뿐이에요. 이해됐어요? GA4 들어가셔서 가입을 한번 해주시면 돼요. 이제 실습할 거예요. 뭐 이건 아무렇게나 설정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든 처음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뜰 텐데 딱 처음 가입하시게 되면 딱 요 화면이 보일 거예요. 요거까지 한 번만 넘어가 보시죠. 뭐 비즈니스 규모가 어떤 걸 선택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막 하셔도 돼요. 그리고 스트림은 웹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왼쪽 밑에 톱니바퀴 모양의 관리라고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넘어와요. 관리라고 누르고 데이터 스트림을 누르시면 돼요. 데이터 스트림을 누른 다음에 요거 웹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요 페이지까지 일단 넘어오시게 될 거예요. 티스토리가 있거든요. 요거 카카오 아이디 로그인하시면 금방 가입할 수 있어요. 요거 한번 해주시고 아까 거기로 다시 넘어. 맨 밑에 보면 관리자라고 적힌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URL을 복사하실 때 뒤에 매니지라고 되어 있는 거 지우고 메인 URL만 딱 복사해 주세요. 요것만 복사해 주시고 아까 스트림 아이디에 요거 URL 기입하시고 생성하시면 돼요. 그러면 측정 아이디가 발급되실 거예요. 그 URL 넣고 측정 아이디까지 만드시면 완성이에요. 밑에 쭉 내리다 보면 태그 설정 구성이란 게 있어요. 태그 설정 구성 들어가시면 여기까지 딱 떠요. 그 다음에 설치 안내를 누르시면 이렇게 뜨실 거예요. 여기서 직접 설치하면 이렇게 코드가 다 떠요. 그리고 이 코드를 여기 위에 누르면 복사가 되거든요. 복사해 주시고 아까 티스토리에 다시 들어오시면 돼요. 아까 복사했던 코드를 자 여기에서 티스토리 중에서 밑에 보시다 보면 스킨 편집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스킨 편집을 누르면 딱 이런 식으로 뜨게 돼요. 여기 보면 HTML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 HTML이라고 하는 코드가 이렇게 쭉 나열될 텐데 우리는 어디에 심어야 되냐면 요거 헤드 코드 바로 밑에다가 심으시면 돼요. 헤드 코드 엔터 누르고 복사했던 거 붙여넣기, 그 다음에 적용, 저장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자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기입이 됐고 적용이 완료가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뒤에 홈을 누르시면 첫 화면에 처음에는 데이터 수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뜰 거예요. 이걸 새로 고침하고 조금만 있다가 보면 측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실시간 보고서의 항목이 뜨게 돼요. 여러분들 이건 티스토리에 설치하는 건데 이런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코드를 직접 설치해야 되는 경우야.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겠지만 복잡하죠 되게. HTML 편집이 뭐 어떻고 뭐 헤드 코드가 뭐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아이맵이나 식스샵이나 이런 호스팅사들은 되게 설정이 간단하게 돼 있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맵 같은 것들은 설정에서 데이터 연결 나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 보여요. 그러면 설정 누르면 여기에 측정 아이디만 넣으면 다 끝나요. 측정 아이디가 아까 그 태그 설정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데이터 스트림 누르면 측정 아이디 있죠.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기입만 하면 다 끝나요. 그리고 전자상거래용 추적 코드도 있는데 네이버 페이나 전환 코드도 되게 간단하게 있거든요. 가이드도 또 딱 요런 식으로 지휘해서 뭐 예를 들면은 코드 이렇게 발급받아가지고 설치하면 된다. 그래서 되게 간단해요. 아이맵이나 식스샵 같은 것들은 되게 간단한데 카페24만은 조금 달라요. 카페24는 여러분들 한 번씩 그 이벤트성 도메인 페이지를 개설하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광고주 URL이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 번씩 URL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둘의 랜딩 페이지 보기에는 다 똑같거든요. 그냥 똑같은 홈페이지가 노출되는 것 같은데 도메인이 달라. 근데 이런 경우가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를 해서 딱 따져보니까 카페24는 레이아웃이 되게 많아요. 그걸 레이아웃마다 다 설치를 해줘야 돼. 그걸 보여드릴게요. 코드를 다운받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들어오시게 되면 카페24 로그인 창 딱 들어오시면 이 채널까지는 들어오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쇼핑몰 설정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기본 설정, 그 다음에 검색 엔진 최적화, 코드 직접 입력을 누르시면은 헤드 영역을 고칠 수 있는 영역들이 다 떠요.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PC랑 모바일이랑 별도로 돼요. 이거 PC 거 하나, 모바일 거 하나, 일단 2개, 그리고 4개를 다른 곳에 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디자인 여길 들어가시고 그러면
PC 대표 디자인과 모바일 대표 디자인이 다르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총 4개를 더 설치를 해야 되고, 모바일 전용으로만 나와 있으면 2개만 더 설치하면 돼요. PC만 돼 있으면 PC만 2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는 PC, 모바일 둘 다 되어 있으니까 PC에 디자인 편집을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전체 화면 보기,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시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본 레이아웃 항목을 누르면 여기서 공통 레이아웃과 메인 레이아웃 여기다가 설치하시면 돼요. 자, 공통 레이아웃 들어갈게요. 공통 레이아웃 들어간 다음에 그건 바로 여기 있어요. 코드가. 그러면 헤드 낮추고, 아까 뭐 코드 이렇게 삽입한 다음에 저장. 아까 메인 레이아웃도 해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PC 메인 레이아웃, 공통 레이아웃, 모바일 공통 레이아웃, 메인 레이아웃, 그리고 아까 SEO 설정에서 PC, 모바일, 그러니까 총 6개 설치하시면 돼요. 카페24 기본 설정에서 이렇게 SEO 설정에서 코드 직접 입력을 통해서 설정을 한다. 여기 2개. 그리고 레이아웃 설정을 하는데, 메인 레이아웃과 공통 레이아웃 PC, 모바일 다르게 해서 그러니까 2개, 6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다 설치를 해주셔야 도메인이 다른 경우에도 다 수집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데이터 처음 수집을 하시게 되면 애널리틱스 상에서 처음에는 실시간 보고서만 딱 뜨게 될 거예요. 보고서, 실시간 개요나 실시간 보고서 들어가시면은 본인이 들어가셨던 항목이 딱 뜨게 될 텐데, 이게 직전 5분에서 30분 동안의 데이터만 노출돼요. 그리고 실제적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 수집하게 되면 24에서 48시간까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설치를 하고 한 이틀 뒤에 보시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이 정도까지는 이해되셨죠? 일단 보고서 확인하는 것부터 말씀을 해드릴게요. 아까 제가 기본 채널 그룹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유입 경로에 대해서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을 번역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났어요. 제휴가 있고 오디오가 있고 되게 복잡하죠?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항목들만 적어 놨어요. 밑에 홈페이지에 유입 경로를 몇 가지를 정리를 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이렉트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 URL을 도메인에다 쳐가지고 들어오는 경우, 바로 가기를 클릭한 경우, 북마크를 클릭한 경우, 이런 것들을 다 다이렉트로 찍히게 돼요. 그래서 다이렉트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2가지가 있는데, 진짜 찐 고객, 북마크까지 할 정도의 찐 고객이거나 또는 직원일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실 때 직원을 제외하시면 더 좋은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직원 데이터를 제외하는 방법은 데이터 세그먼트를 하시면 되고, 데이터 세그먼트는 그 사람에 대한 이름, 연락처, 전화번호를 엑셀 파일로 여기다 등록을 하신 다음에 필터링 하시면 돼요. 이것도 보는 법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페이드 영역이 여러분들 가장 많이 하시는 유료 광고 영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가닉이 여러분들 뭐예요? 자연마 이런 거잖아요. 유기농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광고비 안 쓰고 자연적으로 유입되는 경우를 오가닉 유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SEO 설정.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쳐볼까요? 그다음에 이렇게 떠 있는 거. 맨 위에 로봇TXT가 수집해가지고 홈페이지 URL이 광고 영역 아니고 이렇게 딱 뜨는 경우, 이런 경우를 SEO 노출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를 이제 오가닉 유입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제휴가 있고, 레퍼럴이 있고, SMS, 문자 메시지가 있고, 이메일, 크로스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은 레퍼럴을 좀 많이 써요. 카톡이나 DM 같은 걸로 친구들이랑 공유해요. URL. 너 여기서 사봐. 이런 경우에는 레퍼럴로 찍히게 돼요. SMS는 문자 응원을 찍히겠죠? 근데 크로스 네트워크는 여러분들 조금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구글 광고를 할 때 검색 광고도 들어갔다가 유튜브 광고도 봤다가, 하여튼 GDN도 봤다가 유튜브도 봤다거나, 이런 식으로 유튜브 구글 애드 상에서 2개 이상의 광고 유형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크로스 네트워크 형태로 찍히게 돼요. 요거는 기업 분석 모델을 통해서 2개를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노출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이렉트, 페이드, 오가닉, 레퍼럴, 요 정도가 제일 많이 쓰게 되는 채널 그룹 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는 그거 말고 내가 별도로 보고 싶은 채널 그룹이 있어 라고 하면은 맞춤 채널 그룹을 만드시면 돼요. 나는 예를 들면 네이버 검색 광고를 통해서 들어오고 메타도 한 번 더 보고 온 사람들만 맞춤 채널 그룹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보겠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등록하셔서 보시면 돼요. 이게 맞춤 채널 그룹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2번째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실 이제 보고서 보는 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보고서 기본 값은 여러분들 처음 광고 계정을 딱 구글 애널리틱스 계정을 생성을 할 때
뭐 그런 질문들이 있었죠. 뭐 직원 규모는 몇 명입니까? 비즈니스 유형은 뭐 어떤 거냐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잖아요. 그거 형태에 따라서 처음 설정하는 이 기본 보고서 값이 달라져요. 근데 요거 기본 보고서 값은 여기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항목에서 바꿀 수 있어. 내가 원하는 항목대로. 근데 그래서 처음에 설정할 게 크게 막 상관 있는 건 아니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데모 계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려고 해요. 여기서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라고 하는 요 데모 계정 링크를 클릭하시면 구글 애널리틱스로 넘어오시는데 왼쪽 위에 모든 계정이 공란으로 딱 보이게 돼요. 이게 구글 데모 계정 중에 하나예요. 구글이 너네 데이터 분석하는 거 좀 어려우니까 우리 데모 계정 하나 열어줄 테니까 이거 보고 연습해 라고 만들어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데모 계정을 활용해서 보고서 이것저것 한번 뜯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딱 처음 들어가셔서 왼쪽 탭에 보고서 탭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실시간 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돼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설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는데 이 페이지를 썼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분 그리고 30분 동안 활동한 사용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나타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데이터는 사라지고 그 다음날 획득 보고서나 다른 보고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 개요 보고서와 실시간 페이지 개요 보고서로 나누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뭔가 데이터가 실제로 지금 몇 명 들어왔구나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트래픽이 어느 정도 높아졌네? 그러니까 어림잡아. 지금 예를 들면 어디에서 유입이 되게 많아졌네? 이 정도만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항목은 획득 보고서입니다. 획득이라고 안 떠있고 뭐 다르게 떠져 있을 수도 있긴 한 여러 개 열어보시다 보면 트래픽 획득이라는 보고서가 뜰 거예요. 데모 계정 열어보시면 아마 바로 뜨실 거예요. 보고서 획득, 트래픽 획득이라는 보고서가 있어요. 요게 사실 구글 애널리틱스 처음 쓰는 사람도 그렇고 많이 쓰는 사람도 그렇고 제일 많이 쓰는 보고서예요. 어떤 거냐면 채널 그룹이 측정 항목 기준이에요. 아까 얘기했었던 다이렉트, 오가닉, 크로스 네트워크, 페이드 서치, 페이드 미디어 이런 것들이 채널 그룹명으로 노출돼요. 요게 트래픽 획득 보고서인데 트래픽 획득 보고서는 뭐냐면 사용자 유입 경로가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보고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단순히 기어 분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냥 단순히 마지막 유입이 어떤 곳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설정은 보통 어떻게 돼 있냐면 밑에 조금만 내리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아마 뜨실 거예요. 여기 탭을 열어보시고 저기에 탭을 열어보시고 세션, 소스 매체를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여기서 선택하시면 돼요. 탭에서 세션, 소스 매체 이렇게 하면 어떤 소스로부터 어떤 매체에서 들어왔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소스는 뭐냐면 그냥 채널을 소스라고 많이 얘기해요. 매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게 캠페인이라고 또 얘기 많이 하고 그냥 뭐 매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다이렉트가 뭔지 기억하세요? 직접 유입, 그쵸? 직접 유입. 논이라고 뜨는 것들은 이게 항목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논이라고 뜨는 거고 당연히 직접 유입이니까 뒤에 항목이 없겠죠. 그냥 다이렉트, 그냥 이거 URL 그냥 치고 들어온 사람들. 그럼 요거는요? 구글에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오가닉 영역에서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구글에서 CPC로 들어왔다는 거. 이거 CPC로도 사람들 UTM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표시해요. CPC가 정확히 뭐냐면 클릭당 비용하는 비용일 CPC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그냥 CPC라고 많이 표현하게 돼요. 그러면 구글 광고를 통해서 들어왔다라는 거를 그냥 CPC라고 많이. 라스탯이라고 하는 거는 설정이 뭔가 잘못되어 있어서 이렇게 떠요. UTM 설정 값들이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보통 저렇게 많이 떠요. 근데 우리가 찾을 수 없죠. 꼬리표를 잘못 달려 들어왔는데. 그래서 라스탯이 뜨기 전에 UTM 설정 값들을 좀 잘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바이두 뭔지 아세요? 중국에서 많이 쓰는 웹사이트 네이버 같은 거예요. 중국 바이두에서 오가닉 영역으로 들어왔는 이 정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럼 요거는요? m.바이두 모바일 바이두 웹사이트에서 레퍼럴 형식으로 들어왔다. 이런 게 다 떠요. 다 떠요. 항목을 더 열어보면 되게 다양한 곳에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보통 유입 경로를 되게 파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트래픽 획득 보고서를 제일 많이 쓰게 돼요. 근데 이때 필터링을 통하면 사용자 세그멘테이션을 좀 더 잘 활용해서 뭐 예를 들면 집단별로 유입 경로를 확보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다이렉트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내부 직원일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제외해야 정말 찐 데이터예요. 그쵸?
그 사람들에 대한 필터링을 통하면 보다 실질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만 세그먼트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설정하는 케이스가 채널 그룹 설정을 세션 소스 매체로 설정하는 경우를 제일 많이 써요. 그리고 이 세션 소스 매체를 선택한 다음에 파란 색깔 십자가를 한번 누르시면 또 다른 특정 항목을 추가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특정 항목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은 트래픽 소스 에서 세션 캠페인을 누르시면 캠페인 세팅이 되어 있는 대로 노출돼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되죠. 이게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안 뜨지만 UTM 설정 같은 걸 하게 되면 이런 값들이 노출이 돼. 예를 들면 이런 같은 경우에는 뭐 에버그린, 머치 스토어, 뭐 US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노출됐네요. 보이시죠? 근데 아까 소스 매체로만 봤을 때 데이터 not available 이라고 떴던 그냥 데이터 확인 불가하다로 떴었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크로스 네트워크에서 떴네요. 그쵸? 캠페인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특정 항목을 여러 개 다양하게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밑에 내리시다 보면 되게 많으실 거예요. 뭔가. 그래서 만약에 UTM이라는 값이라는 파라미터를 설정하게 되면 우리가 매체별로 캠페인별로도 다 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메타 방문 캠페인의 소재 테스트를 통한 그룹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다. 아니면 인스타그램 유입 경로에서만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페이스북 지면에 대해서만 대한 것도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설정값에 따라서 다른데 요거 활용하는 것들은 제가 마지막 날 해드릴게요. 이게 동적 매개 변수라는 걸 쓰면 되게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건 좀 이따가 아직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획득 보고서에서 트래픽 획득 바로 위에 보시면 사용자 획득 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트래픽 획득 보고서에서 신규 사용자만 보고 싶어 라고 하는 게 사용자 획득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아까 신규 사용자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었어요? 쿠키 ADID가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이 신규 사용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문하지 않은, 최근에 방문하지 않은 사람들 아니면 쿠키 이력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이 사용자 획득 보고서에서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용자 획득 보고서 보실 수도 있고 세그먼테이션 설정해가지고 그냥 트래픽 획득 여기다가 신규 사용자에 대한 필터링을 걸어도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트래픽 획득에서 여기 보시면 필터 추가 이런 식으로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보면 측정 기준이 굉장히 많아요. UTM, 키워드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첫 방문 날짜에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인구 통계라든지 아니면 국가나 지역이나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신규 사용자에 대해서만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어요. 필터링을 걸 수 있어요. 그래서 트래픽 획득 보고서에서 필터링을 통해서 신규 사용자가 노출된 게 이 사용자 획득 보고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보고서는 뭐냐면 참여도 보고서예요. 참여도는 웹이나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고객 인게이지먼트 이거 좀 제가 좀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참여도를 인게이지먼트라고 많이 얘기해요. 고객 인게이지먼트가 얼마만큼 되냐를 얘기하는 게 참여도 보고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주로 사용하는 보고서는 그 중에서도 페이지 및 화면이에요. 이벤트도 많이 쓰긴 하지만 페이지 및 화면을 제일 많이 써요. 자 여기서 열어볼게요. 참여, 페이지 및 화면 이렇게 뜨면 페이지 경로 및 화면 클래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뜨게 돼요. 여기서 슬래시가 뭐고 이건 뭐고 이게 다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앞에 메인 URL이 생략돼 있어. 그럼 단순히 슬래시만 들어가 있는 거는 홈페이지 메인이에요. 자, 그래서 슬래시를 누른 건 그냥 기본 URL이다. 그냥 저것만 봐도 보이죠? analytics.google.com 슬래시 하고 뒤에 뭔가 이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페이지 경로를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슬래시 서치라고 하는 거는 뭔가 검색하는 화면이겠죠? 샵 뉴 신상품을 보여주는 화면 페이지겠죠. 체크아웃은 결제 뭐 이런 식으로 노출되는 건데 이 페이지들마다의 사람들의 인게이지먼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홈페이지 메인에 들어오는 화면 그 채널 유입 경로는 사실 진짜 많아. 아까 다이렉트도 있을 거고 오가닉도 있을 거고 아니면 페이드도 있을 거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별로 분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참여 보고서에서 사람들에 대한 유입 경로를 구분하셔도 되고 또는 트래픽 획득 보고서에서 페이지 경로대로 세그멘테이션해서 보셔도 돼요. 아까 제가 세 번째 측정 기준을 넣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파란 색깔 십자가 눌러서 거기서 하셔도 돼. 아니면 이게 싫으면 맞춤 보고서를 만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GE는 어떤 보고서에 들어가도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볼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장점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보고서들만 넣어 놓은 게 이런 보고서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것들 이것 좀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설명했던 게 제가 그대로 적어놨던 것 같아요. 결과값이 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필터링을 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다이렉트 유입이랑 페이드 유입이랑 대한 결과값은 보통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다이렉트로 들어온 사람들은 참여율이 되게 높아. 왜냐? 북마크 해놨잖아. URL 알고 있잖아. 아니면 이거 직원일 확률도 되게 높잖아. 인게이지먼트가 되게 높아요. 근데 페이드, 광고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인게이지먼트는 낮을 수밖에 없어. 왜냐? 이 브랜드를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분해서 페이드 유입에 대한 인게이지먼트를 구분해서 어떻게 하면 인게이지먼트를 좀 더 늘릴 것인가에 대한 것도 마케터의 고민 중 하나예요. 다이렉트에 들어온 사람들의 세션량이 많다라고 하면 근데 그거는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뭐 직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북마크 해놓은 사람들이 정말 많을 수도 있고 아마 케이스가 좀 여러 가지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절대적으로 이 상황에는 무조건 뭐다 이런 건 없어요. 무조건 상황에 맞게끔. 예를 들면은 트래픽 획득 보고서에서 페이드로 들어온 영역이 굉장히 많아졌어. 그러면 당연히 광고비 많이 태운 거겠죠? 그리고 뭐 수익 창출 보고서는 뭐 예를 들면 어떤 상품이 가장 많이 팔렸는가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어요. 전자상거래 구매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상품이 가장 많이 팔렸는가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구글 애널리틱스는 데이터 적합도가 그 정확도가 100%가 아니에요. 이탈률이 무조건 생겨요. 왜? 아까 쿠키 기반으로 한다 했잖아요. 쿠키를 수집하는 거를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G 자체 내에서 데이터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어. 그러면 이 실제 여기서 찍히는 총 수입이랑 자사몰 자체에서 찍히는 수입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건 100% 달라. 보통 정확도가 어떻게 되냐면 한 80% 정도. 그보다 더한 경우도 많이 봤어. 근데 만약에 정말 안 일어난다 하면은 구글 태그 설정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고 전자상거래 코드가 좀 이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쿠키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여러 가진 이유로 이 값은 자사몰의 구매 데이터랑 일치하지는 않아. 이거 그냥 참고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보고서고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보고서가 요겁니다. 구매 여정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요거는 태그 같은 걸 설치하시면 이커머스에서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구매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탈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보고서예요. 그래서 최종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고 여기 보시면 나와요. 올려보시면 몇 만인지 다 나와요.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몇 명 들어와서 구매가 몇 명 일어났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검색 광고에서 전환율 몇 % 나오면 좀 잘 나왔다 얘기해요. 한 3, 4% 나오면 잘 나왔다 얘기하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 경로를 다 통합해서 모든 방문자의 전환율이 1%다 하면 여러분들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세그먼트별로 분리시키긴 해야겠지만 어쨌든 1%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일단 정답을 얘기하면 정답은 일단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낮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세그먼테이션은 우리가 안 해봤는데 모든 세그먼테이션, 그러니까 모든 사용자에 대한 전환율이 1%다라고 하는 건 사실 진짜 높아요.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을 구분을 해야 돼요. 어떤 채널에 들어온 사람들이 전환율이 몇 %고 어떤 사람들이 전환율이 몇 %고 구분해 볼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면 메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전환율이 한 10%야. 엄청 높아. 근데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것들은 보통 전환율 막 20%도 나오고 막 그래. 다이렉트로 들어온 사람들이 전환율이 되게 낮아. 뭐 되게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세그멘트별로 분리할 필요는 있지만 모든 사용자에 대한 전환율 1%는 절대 낮지는 않은 수치예요. 요거는 여러분들 데이터를 많이 보시게 되면 좀 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체 전환율이 몇 %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GA를 들어오셔서 이 GA 데이터랑 실제 광고주 웹사이트에 발생한 매출과 구분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게 한 번이라도 해보셔서 그 데이터를 들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더 잘해요. 왜 이런 게 나왔고 왜 이게 이유가 뭐고 이런 걸 들여다보고 생각하는 시간이 가지면 가질수록 좀 더 많은 인사이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유저 보고서는 이제 보고서 중에 인구 통계에 따른 비교를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들 그때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지만 인구 통계나 이런 것들은 보고서에서 세그먼트라고 하는 필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유저 보고서에서 인구 통계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트래픽 획득 보고서나 사용자 획득 보고서 모든 보고서 항목에서 인구 통계에 따른 필터링을 추가하면 인구 통계에 대한 비교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인구 통계 비교서는 보고서는 인구 통계 유저 보고서에서 봐야 된다. 트래픽 획득 보고서는 트래픽 보고서에서 봐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기본 폼이 이렇고 여러분들은 이게 기본 폼이 마음에 안 들면 새로 다른 걸 맞춤 보고서를 만드시던지 아니면 그냥 다른 측정 기준이 있는 보고서에서
필터링을 추가하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재 고객별 비교 보고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넘길게요. 기술 보고서 이런 것들도 있는데 기기별, 운영 체제별 이런 것들은 사실 UTM 통해서도 많이 구분하고 있어서 굳이 막 보실 필요는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실 게 여러분들 이제 기어 분석 보고서라고 여러분들 조금 많이 보셔야 될 보고서이긴 할 겁니다. 제가 저번에 GA는 기어 분석 모델이 자동화돼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기어 분석 모델 기준은 뭐 간접이 있었고 직접 클릭이 있었고 시간 경과에 따른 것도 있었고 그 중에서 디폴트 값이 데이터 기반이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데이터 기반이고요. 구글 애널리틱스가 자동으로 기어 분석에 대한 매체별 점수를 파악해서 기여도를 매기는 기준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기어 분석 모델이 정해지는 건데 내가 만약에 점수를 그냥 다르게 기준을 다르게 매기고 싶다 하면 이 보고서 자체가 달라져요. 근데 데이터 기반으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가장 많이 보시게 될 건 이 보고서인데 여기서 맨 위에 올라가시다 보면 데모 계정 여실 수 있거든요. 이제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데모 계정 이 페이지 열어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구글 애널리틱스 속성포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라고 하는 이 데모 계정을 열면 여러분들 다 구글 애널리틱스 보실 수 있어요. 바로 여기서 이제 광고 영역, 광고 탭을 클릭하시게 되면 기어 분석 경로나 아니면 기어 분석 모델에 대해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채널별로 여러분들 기여도에 대한 퍼센트가 몇 페이지인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보면 되게 다양한 경로에서 수집이 많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단순하게 100% 그냥 하나의 채널을 통해서 들어온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하면은 이건 사실 저관여 제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관여 제품이란 거는 상품에 대한 단가 자체가 낮아서 광고를 보거나 물건을 보고 그냥 한 번에 구매할 확률이 큰 경우는 보통 기업 분석 보고서를 뽑았을 때 이런 식으로 노출이 돼요. 하나, 두 개 정도. 근데 만약에 제품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서비스 문의를 남긴다든지 아니면 정말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유학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보험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대출 상담, 또 뭐가 있을까요? 중고차 시세 알아보기, 뭐 그런 것들, 내 차 보험료 조회,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되게 많이 알아봐요. 처음 딱 유입이 된 이후에 네이버에서 사람들 후기도 한번 살펴보고 구글에서도 살펴보고 인스타도 좀 봤다가 그 다음에 문의를 좀 남겨봐야겠다 해서 남기는 경우는 밑에 이런 식으로 조금 복잡하겠다 보이시죠? 그러면은 간접으로 들어온 경우가 어떤 이벤트가 어느 정도 발생을 했고 이거에 대한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했으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페이드 서치를 통해서 들어오고 오가닉 서치를 통해서 한 번 더 들어왔다가 레퍼럴을 통해서 들어온 케이스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사실 퍼널 설계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야겠죠. 아니면 퍼널 점검을 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페이드랑 오가닉을 같이 쓰는 걸로 한번 제가 설계를 해봤는데 여기서 수익률이 되게 딸려요. 그러면 사실 이 퍼널에 대한 기준을 좀 낮추고 다른 퍼널로 예산 분배를 좀 더 한다든지 이런 점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게 기여도 분석 보고서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보통 채널 그룹별로 보기보다는 소스나 이런 매체별로 많이 보게 돼요. 요거 몇 개 기억나시죠? 다이렉트 어떤 경우죠? 복마크라던가 직접 유입됐다던가 이런 것들을 다이렉트라고 하고 구글도 뭐 되게 많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보고서를 보는 게 기여도 분석 보고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기여 분석 경로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표시됐다면 아까 소스 매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기여 분석 루트는 여기서 기여 분석 모델이라고 하는 보고서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단순히 다이렉트 이런 게 아니라 구글이면 구글 오가닉과 구글 CPC 이런 식으로 구분하셔서 보실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저관여 상품이라면 기여 분석 퍼널이 되게 짧게 설계가 되어 있고 고관여 상품이라면 오랜 기간에 걸쳐서 구매가 발생하도록 설계. 그러니까 내가 만약 고관여 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광고주가 있다면 퍼널이 되게 짧게 설정이 되어 있다면 되게 다양한 퍼널 구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말은 뭐냐면 단순히 매체 한두 개 돌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에다가 리뷰 같은 걸 많이 깔아둘 필요도 있는 거고
인스타그램에 자동 오가닉 포스팅 같은 것도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카카오 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아니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이런 되게 다양한 퍼널 설계가 필요하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용자 정의 보고서인데,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제가 시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쭉 만져보세요. 애널리틱에서 탐색을 누르시고 이렇게 형식 뭐 템플릿 갤러리에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직접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어떤 형식이 있네, 예를 들면 내가 비어 있으면 내가 아예 그냥 완전 새로 한번 만들어 볼래. 그러면은 측정 기준은 뭐 예를 들면 나는 뭐 소스 매체 기준으로 한번 봐야겠다. 그러면 요거를 끌어다 놓으면 요 행이 생겨요. 그리고 특정 항목은 난 뭘 좀 많이 봐야겠다 하면은 뭐 수익을 봐야겠다든지, 아니면 뭐 세션 수나 이탈률이나 참여 이런 걸 좀 봐야겠다든지, 이후에 요 밑에 특정 기준에다가 이런 값들을 넣으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세션 수, 참여, 이탈, 수익. 필터가 하나 더 걸 수도 있어요. 원래 트래픽 획득 보고서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여기서 뭐 캠페인을 하나 더 추가를 한다든지, 또 하나의 뭔가 특정 기준을 더 넣는다든지, 아니면 난 뭔가 좀 다른 값들을 보고 싶어, 맞춤 이벤트나 맞춤 변수를 넣어서 값을 하나 더 넣어서 보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맞춤 보고서에서 하는데 한번 그냥 만져보세요.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템플릿도 한번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요거를 건드려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데이터 스튜디오라고 하는 좀 뭐랄까 시각화 보고서도 살짝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떤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을 통해서 볼 건지, 값들을 어떤 필터링을 통해서 볼 건지, 이런 것도 데이터 스튜디오에서 보려면, 루커 스튜디오라 하는 거에서 보려면 이런 식으로 맞춤 보고서를 좀 많이 다뤄봐야 좀 다룰 수 있어가지고 이 정도 일단 하고, 제가 그냥 사례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했던 사례들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여성 패션 업종 한 것을 좀 이관을 해왔어. 제가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클릭하시면은 다 보실 수 있어요. 대시보드 다 그냥 가져온 거야. 얘들 성과를 보면 그냥 로스 한 30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처음에 선배들이 알려줬을 때는 뭐 소재 같은 거 잘 만들어야 된다, 뭐 타겟 같은 걸 좀 더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원래 클릭률이 2.86%, 되게 좀 낮은데 한번 높여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7.75예요. 클릭률 7.75가 됐는데 로아스가 또 오히려 더 낮아졌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광고 대시보드 소재 잘 넣으면 성과 좋아진다 라고 그러길래 바꿨는데 왜 이렇게 성과 안 좋아져? 그럼 뭔가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당연히 이제 전환율이 문제겠죠. 왜 전환율이 안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해봐서 저는 개인적으로 루커 스튜디오의 GA4를 데이터를 끌고 오는 기본 템플릿이 있어요. 그거를 딱 봤는데, 우리가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옷 10% 할인한다, 아니면 상시 제품들 잘 이쁜 거 많다, 이런 소재를 썼다가 두 번째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특가 같은 거 많이 한다, 특가 뭐 50% 60% 세일 많이 한다 라고 해가지고 클릭률은 되게 높아졌지만 이제 로아스는 오히려 더 낮아진 거죠. 그러면 페이지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이 유입이 됐고 이 사람들마다 인기지먼트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개인적으로 좀 따져봤어요. 근데 신규 사용자는 거의 한 절반, 한 150%가 늘었어. 50%가 더 늘었어, 1월 달에 비해서. 근데 페이지 체류는 오히려 한 절반 정도 줄었어. 그러면 뭔가 이거 페이지 문제가 있다, 뭔가 이상한데? 일단 첫 번째 원인은 뭐였냐면, 카페24에 구글 애널리틱스에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총 6군데에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혹시? 그러면은 난 정상적으로 GA4를 삽입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이게 수집이 안 되고 있었던 게 첫 번째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모션 페이지라고 하는 거에서 수집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설치를 해야 누락값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추가 설치를 일단 했어.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본 코드 입력을 통해서 설치한 것만 해서 그 인터넷에서 보니까 다 이렇게 하면 된대요. 그렇게 했어. 근데 누락값이 생겨. 인터넷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좀 많이 찾아보고 레이아웃이란 게 있네? 그렇게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딱 찾아보고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일단 설치를 더 했어요. 그리고 해당 페이지의 계류 시간이 너무 낮아.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1초라도 좀 더 체류할 수 있도록 장치들을 많이 마련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획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원래 이게 없었어요. 새로 생성한다든지 필터링 기준을 새로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원래 이런 제품 썸네일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냥 이런 모델 컷들 이런 것들이 좀 위쪽에 오게끔 좀 배치를 좀 바꿔달라고 요청을 드리던지 이렇게 막 바꿔봤어. 그러니까 로어스가 달라지더라고요. CTR 거의 비슷했죠. 제가 계산했던 CTR에 비해서 로어스가 800%가 넘었어요. 그 다음 때도 로어스 한 800 정도 나왔어요. 저는 이런 게 사실 마케터가 필요한 역량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거 시점 이후 보고서는 이것도 뜯어보고 저것도 뜯어보고 세그먼트도 구분을 해보고 페이지별로 체류 시간도 다 확인해보고 그래서 프로모션 페이지가 문제였구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사례였던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처음에 수익이세요? 제가 딱 이관해 왔을 때 광고비 30만 원 썼고 매출 없었어. 근데 지금 저번 달 기준으로 광고비랑 매출 한 요 정도 나와요. 요 정도.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많이 쓸 때는 한 2,000 정도씩 쓰세요. 근데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저는 이런 기획이나 아니면은 페이지에 따른 피드백이 들어갔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업종에 대한 특성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업종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니까 단체복 같은 것들은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모바일로 일단 먼저 봐요. 이게 어떤 업체가 있지 한번 보고 나서 실제로 뭔가 만들어야 될 때는 여러분들 PC로 무조건 가요. 왜냐하면 그림 같은 거 넣고 로고 같은 거 넣으려면 모바일에서 이게 안 되거든요. 잘 안 돼. 그래서 무조건 PC에서 해요. 그러면은 PC에서 뭔가 좀 많이 이런 서비스가 개선이 돼야지만 전원율이 좋아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요런 요소들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리뷰 이벤트도 하고 이 제작 프로세스도 되게 간단하게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요런 단체복 내에서 클릭 몇 번만 하면 바로바로 생성할 수 있게끔 요런 프로세스도 좀 만들자.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만들고 유튜브 동영상 같은 것도 좀 넣어가지고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좀 노출시키자. 이런 요소를 넣으니까 페이지 계류 시간이 진짜 많이 개선돼가지고 수익률도 좀 많이 따라왔던 사례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그냥 그 과정들을 다 기억해서 내가 이렇게 했더라는 기록을 남기진 않아서 뭔가 그 과정을 좀 보여드릴 수는 없긴 하지만, 그 페이지 하나하나에 대한 뭔가 계류라던가 생각이라던가 버튼 클릭인가 스크롤 뎁스라던가 이런 거를 다 뜯어보면서 좀 개인적으로 좀 봤던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GA4는 진짜 사실 뭐라 해야 될까, 기능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근데 단순하게 페이지별 유입돼가지고 구매 얼마 됐고 이런 거를 보려고 하는 매체가 아니고, 페이지 계류는 얼마 떴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고 또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타겟을 잡아 나갈 수 있겠지 하고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 하여튼 GA에 대한 활용법은 굉장히 많아요. 활용법이 많다는 말은 뭐냐면 되게 다양한 직업군에서 이걸 쓴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케터만 쓰는 게 아니에요. 퍼포먼스 마케터도 쓰고 컨텐츠 하는 사람들도 쓰고, 그리고 뭐 소재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도 쓰고, 영상팀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나 아니면 프로젝트 오너 같은 기획자들도 사실 되게 많이 써. 그리고 개발자들도 당연히 많이 써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관리자들도 되게 많이 써야 되는 거 맞고. 그러니까 GA4는 너네 밑에 애들만 좀 배워나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또 배워서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방향성을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도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배울 GTM이나 데브툴이나 로커스튜디오 이런 거 되게 다양한 툴들을 같이 활용하면 좀 폭넓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지우고 GTM 그냥 바로 이제 또 넘어가 볼게요.